친구의 시간 잡고 가서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 이인하 선생님은 사실 제가 교수 되시기 이전에 영원한 제국이라는 소설을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그 책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주가 다 되신 모양이죠?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자꾸 가서 시간을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부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기본 15분에 맥시멈 플러스 3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스토리 헬퍼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화여대 스토리 창작 지원 도구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고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거는 현존하는 스토리텔링 저작 도구 내지 자동 생성 도구 중에 제일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가 있는 도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이걸 이제 만들게 된 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66년생이고 95년도에 이제 이게 왔습니다. 그때 29살이었는데 29살에 이제 룸사롱에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도 참 신이 날 텐데 여대에서 선생을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런 좋은 일이 이러면서 고마워요 이러고 이제 국문과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학생들도 너무 이쁘고 똑똑하고 행복했어요. 행복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장동훈 교수님께서 저랑 이제 몇 분 교수님을 저희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선배님이신데 이제 디지털 미디어학부라는 걸 설립을 해야 되겠다. 정부통신부에서 7억 5천만 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1년에 이거 하는 제안서 쓰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드리죠. 이러고 그래서 이제 썼습니다. 근데 덜컥 선정이 됐네요. 이런 난국이 이러면서 이제 장동원 선생님께서 잘 하시겠지 이러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동원 선생님께서 학부장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셨고요. 저는 겸임 교수를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장동원 교수님께서 삼성전자 상무로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의대에서 이제 테니어도 받으시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도 말리고 디지털 미디어학교에 계신 교수님이 다 말렸죠. 선생님 교수가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교수하고 거기가 세상에 제일 편한 직업이라는데 감히 가시면 3년 만에 잘리실 겁니다. 여기 계시면 65세까지 계실 텐데 거기 가셔가지고 잘리면 무슨 창피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또 장동훈 교수님이 항상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작업이 여기서는 난 좀 안 되고 삼성전자에 정말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정말 가셨어요. 이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등기부를 이렇게 맡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는 제가 학부장이 돼가지고 디지털 미디어학부에 PK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저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원만 있는 학부를 이렇게 꾸려가게 됐는데 사실 이대 정도에서 대학원만 있는 학부가 이렇게 운영하기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근근히 꾸려가게 됐는데 어느 2008년도가 되니까 저보고도 이제 모 기업에서 상무로 들어오라고 빠릿빠릿하니까 일 잘하는 것 같다.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열흘 동안 잠을 못 자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장 가고 싶은데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동훈 교수님을 찾아뵀습니다. 찾아뵀더니 장동훈 교수님께서 그때 이제 남산 하이아트 호텔 일식당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제가 머리 털라고 그렇게 비싼 점심을 처음 먹어서 15만 원짜리 런치를 주시면서 저보고 당장 가라. 대학에서 융합이니 학제간 융합연구니 하는 게 다 개뻥이라는 거다. 대턱이 없는 거다. 지금 나 봐라, 나 너무 행복하다. 거기서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일하다가 여기 지금 기업에 와가지고 빠른 애들 데리고 일하니까 정말 일이 제대로 된다. 장동훈 교수님 이분이십니다. 당장 가라. 그러셨는데 제가 못 간 이유가 딱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발표할 이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창작연구가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이고 창작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이게 끝이라도 내 책이라도 하나 내고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내야지 되지 이거를 안 하고 되겠는가 하는 거 하고요. 만약에 갔다가 불후의 명작을 쓸 수 있는 황금의 소재가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지금 대학 교수라면 어떻게 좀 비벼보겠는데
거기서 대기업에서 상무 달고 제가 그 소설 쓰고 있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학생들 이렇게 다 뽑아놨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제가 가버리면 그래서 못하고 이제 지나왔는데 아니 지나고 보면 지금 우리 저 IT 쪽에 제일 권위 있는 잡지 권위 있다니까 뭐 인기 있는 잡지가 하나가 와이어드고 하나가 패스트 컴퍼니인데 패스트 컴퍼니에서 이 장동훈 교수님이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인물 2위로 꼽혀서 지금 이게 그 사진이거든요. 그 3년 만에 잘리지 않으시고 전무가 되시고 그다음 부사장이 되셔가지고 지금 갤럭시 그 디자인을 총괄하고 계신데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고 이제 지금 했던 게 이 작업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냥 인문학 이거 다 뭉개져 버렸네요. 밑에 그 책에 나오는 건데요. 한쪽에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 있고 한쪽에 디자인이 있고 한쪽에 이제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그 각기 다른 전공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뭔가 융합 연구를 했어요. 융합 연구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인문학 베이스다 보니까 서울대 국문과 석사, 박사 이러다 보니까 SCI 논문이란 걸 어떻게 쓰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공학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더군요. 선생님, 그건 다 꼼수입니다. 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는 SCI 논문을 어떻게 쓴다는 것도 공학 교수님한테 배웠고요. 그것도 다 사기더군요. 네,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 뭐 데이터를 속이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는 연구는, 그런 절대 안 실립니다. 절대 안 실리고, 그 기존에 그 저널에 나왔던 것 중에 조금 더 새로운 것, 한 30% 새로운 실험을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 저널에 실었던 사람들을 막 칭찬하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진전된 연구다 이렇게 하면 바로 실어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 연구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얻은 그런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런 왜 이렇게 글자가 많이 깨진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스토리 헬퍼라고 하는 웹사이트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스토리를 쓸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는 도구하고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라이팅을 해주는 도구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그런 도구인데요. 올해 3월에 개발이 됐고 지금 7월 18일 날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맥을 잘 못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동영상으로 대신해서 보여드립니다. 남유정 씨, 동영상이 왜 안 뜨나요? 화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투사가 네, 그냥 하겠습니다. 스토리 헬퍼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지금 저희들이 동원하고 있는 방법론은 사실은 스토리를 쓴다라고 하는 거, 서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인문학의 방법론인데
인문학의 방법론과 사실 공학의 방법론들이 습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했던 방법론이 CBR, Case Based Reasoning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주로 자동차 공학에서 나왔던, 예, 지금 이제 동영상이, 예, 감사합니다. 2차년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로그인을 하시면요, 4가지 모드가 뜨거든요. 크래싱 모드라고 하는 게 뜨는데요. 크래싱 모드를 클릭을 하시면 어떤 스토리를 쓰고 싶으세요? 카메론 감독님 어떤 스토리를 쓰고 싶으세요? 난 이런 거 쓰고 싶다고 하면, 여기는 수능에 익숙한 한국 작가들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인데 객관식으로 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이제 쭉 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쓰려고 하는 거는요, 옛날에 나왔던 늑대와의 춤을하고 87% 정도 비슷하고, 이러면서 비슷한 이야기 한 30개가 추천이 돼요. 시나리오 유사도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추천이 되면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87% 비슷한 거? 나 이걸로 하겠어. 이러면 카메론 선생님 그러면 완전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요. 괜찮아, 나는 CG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라서 단단하고 잘 만들고 아주 그냥 흠잡을 데 없는 스토리면 돼. 진부해도 돼. 이러면 주인공 이름을 제이크 설리로 바꾸고 인디언을 나비족으로 바꾸고 인디언 계곡을 판도라 행성으로 바꾸면 이렇게 해서 한 장짜리, 바로 내가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기획하려고 할 때 1분 만에 당신이 쓰려고 하는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저희 2차년도고요. 2차년도는 어떤 거냐면 이거를요 110개 장면까지 다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데이터베이스는 한국밖에 못 만들 거예요. 어느 전략 도구도 이렇게까지 DB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티카 프로 같은 데서 이거 보면 놀랍니다. 110개 장면까지 1400개 영화를 다 분석하고 영화를 일단 엑셀 파일로 110개 장면으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다 태깅을 다는 거예요. 태깅을, 캐릭터는 뭐고, 로케이션은, 장소는 어떻게 되고, 상황은 어떻게 되고, 소품은 뭐가 나오고, 액션은 뭐가 나오고, 테마는 뭐고, 이걸 다 붙여가지고 유사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 퍼센트 하는 수식을 집어넣은 게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지금 조합 모드라고 해가지고 프리 모드라고 해서 완전히 100주로 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건 2차년도 지금 75만 개의 장면 75만 개의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신화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집단지성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 하나를 보면 그게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영화가 24,000편이거든요. 리미어르 형제가 영화를 발명할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24,000편밖에 안 됩니다. 24,000편 안에서 그 75만 개의 DB 요소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 미래가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근사치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베이스고요. 요거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이런 것인데요. 이 프로그램 보시면 알겠지만 케이스 베이스드 리즈닝 사례 기반 추론이라고 하는 자동차 공학의 방법론이 제일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지금 생성되는 프로블럼,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생성되는 문제를 개선해, 그 케이스를 개선해 가지고 지금 생성되는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 이게 이제 사례 기반 추론인데 기본적으로 사례 기반 추론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문제 해결 스토리텔링, 문제 기반 스토리, 프로블럼 베이스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1막에 문제가 생겨나고 2막에 문제가 확대되고 3막에 문제가 종결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를 유닛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공학이죠. 스토리라고 하는 게 3막 8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8개의 덩어리도 다 자를 수 있고 그 8개를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거죠. 모티브별로 이것들을 갈아 끼우도록 그렇게 해준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2분 남았네요. 그 파워포인트로 좀 돌아가 주시면. 그래서 유닛별로 갈아 끼우고요. 이 유닛별로 갈아 끼운 거에는 이제 모티브라고 하는 이론으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할 때는 세 개의 서사 명제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어떤 안정이 있고요, 위반이 있고, 불안정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안정이 있어요. 평안한 가정이 있습니다. 안정. 마누라가 바람을 피웁니다. 위반. 그죠? 불안정. 위반. 그리고 그다음 남편이 그걸 압니다. 불안정. 남편이 아내를 팹니다. 반작용. 죽입니다.
그럼 또 다른 안정. 이게 그 해피엔드의 그 이야기 구조거든요. 그럼 이야기가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두 번째 서사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위반이라고 하는 거. 그 위반이 이제 205개 정도의 요소로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 205개 요소 안에서 이제 이 8개 덩어리를 계속 갈아 끼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프로그램이고, 저는 이제 여학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회사에서 불러주면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불러줄 것 같은 이런 우울한 2013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읽었던 소설의 재미만큼이나 재미있는 그런 발표였던 것